여러분, 만약 내일부터 우리 집 현관문이 밖에서 잠기고 먹을 것도 물도 들어올 수 없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2019년 7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삼성전자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예고도 없이 우리 반도체에 목줄을 쥐고 흔들기 시작한 건데요. 오늘 그 전율 돋는 전쟁의 첫 페이지를 열어봅니다. 2019년 7월의 어느 새벽, 삼성전자 서초 사옥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평화롭던 여름날을 가르고 날아든 비보는 그야말로 경제적 선전포고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 3종, 플로우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산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기습 발표한 것이죠. 사실 반도체에 관심 없는 분들에겐 그냥 안 산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삼성전자가 만들던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그리고 전 세계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찍어내는 데 들어가는 이 소재들은 일본이 시장의 90% 이상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특히 차세대 기술인 EUV 공정의 핵심인 블랭크 마스크는 한국의 점유율이 기적처럼 0%였습니다. 0.1%도 아니고 아예 없었어요. 당시 삼성의 창고에 남은 재고는 길어야 3개월치. 이 재고가 바닥나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멈추고 대한민국 수출의 20%가 공중분해될 위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였죠. 일본 언론들은 이때다 싶어 조롱 섞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이제 끝났다. 삼성이 무릎 꿇고 빌러오는 건 시간 문제다라며 축제 분위기였죠. 당시 전략회의실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한 전직 임원의 말에 따르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일본의 오만함과 우리의 무력함이 교차하던 그 절망의 순간, 삼성의 리더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머리를 숙이고 자존심과 기술을 구걸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독립의 길을 걸을 것인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내린 결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그 길, 100% 국산화라는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일본의 실수, 그 서막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0%라는 숫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당시 한국의 EUV 블랭크 마스크 점유율이 딱 그랬습니다. 일본은 이 0%라는 숫자를 보고 한국은 절대 우리를 못 따라온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인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오기의 민족 아닙니까? 일본이 쳐놓은 기술의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 삼성이 선택한 방법은 전공법이 아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은밀한 도박이었습니다. 그 소름 돋는 반격의 시작, 지금 공개합니다. 2019년 당시 삼성전자가 직면한 현실은 냉혹하다 못해 처참했습니다.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도장 원판인 EUV 블랭크 마스크의 국산화율 0%. 이건 단순히 기술이 조금 뒤처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만드는 법조차 모르는 백지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일본의 호야와 AGC 같은 기업들은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20년 넘는 시간을 쏟아부었고 그들만의 철옹성을 쌓아올린 상태였죠. 미국과 유럽의 내로라 하는 기업들조차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어렵다 하며 혀를 내두르고 포기했던 분야였습니다. 일본은 확신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잘 만드는 건 인정해. 하지만 그 재료까지 직접 만든다고? 그건 축구 선수가 갑자기 축구공 만드는 공장을 차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소리야. 라고 말이죠. 실제로 당시 삼성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일본의 규제에 맞서 국산화를 추진하다가 실패하면 그나마 남은 3개월치 재고마저 다 쓰고 정말 공장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 삼성의 수뇌부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구걸에서 얻은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 차라리 지금 피를 흘리더라도 우리만의 무기를 만들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박이라 불리는 소재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삼성은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본의 눈을 피해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우리와 함께 일본의 뒤통수를 칠 배짱 있는 회사가 어디인가? 그때 삼성의 레이더망에 걸린 회사가 바로 경기도 용인의 작은 강소기업 SNS텍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SNS텍은 업계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기업이 아니었죠. 구형 반도체용 마스크를 만들며 겨우 명맥을 잇고 있었고 EUV 같은 꿈의 기술은 쳐다보지도 못하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삼성은 그들의 진정성과 기초 체력을 봤습니다. 삼성은 SNS텍의 경영진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우리가 돈도 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우리가 가진 비밀 특허까지 다 열어주겠다. 대신 일본 놈들이 코반귀 뀌는 저 블랭크 마스크를 우리 땅에서 직접 만들어내라. 할 수 있겠나? 이건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 독립군 합류 번고와 같았습니다. SNS 텍 입장에서도 회사의 운명을 건 도박이었죠. 실패하면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삼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의 오만함에 짙어있던 엔지니어들의 가슴 속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렇게 대기업 삼성과 중소기업 SNS텍의 기묘하고도 뜨거운 운명 공동체가 결성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0%가 어떻게 100%가 되냐?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던 0%의 절규가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돌아갈 줄은 말이죠. 이제 용인의 작은 공장에서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과 함께 일본의 철옹성을 부수기 위한 기적의 레시피 연구가 시작됩니다. 보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라고 하면 갑질이나 하청 같은 단어를 먼저 떠올리시죠.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성이라는 거인이 작은 중소기업 SNS텍을 찾아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금고 열쇠를 줄 테니 제발 일본을 이길 물건만 만들어 달라. 대기업의 자존심을 버리고 중소기업과 한몸이 된 유례없는 사건. 삼성전자가 왜 자기들의 영업비밀인 특허까지 아낌없이 내줬는지 그 눈물겨운 상생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2019년 말 삼성전자와 SNS텍의 비밀 결사는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죠. SNS텍은 당시 구형 기술을 다루던 회사였고 EUV라는 차세대 기술은 마치 아마추어 축구팀에게 내일 당장 월드컵 결승전에서 뛰라 라고 말하는 것만큼 무리한 요구였거든요. 하지만 삼성은 비난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삼성은 현금 66억 원이라는 거금을 SNS텍에 전격 투자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아예 지분을 섞으며 너희가 망하면 우리도 망한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과 지식이었습니다. 삼성은 자사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엔지니어 수십 명을 뽑아 SNS텍 용인 공장으로 파견했습니다. 삼성 본사의 쾌적한 연구실을 뒤로 하고 중소기업의 좁은 현장으로 달려간 이들은 SNS텍 직원들과 똑같이 방진복을 입고 낱맛 없이 뒹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수십 년 동안 수천억 원을 들여 쌓아온 반도체 공정 특허 리스트가 SNS텍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만의 비밀이지만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너희가 써도 좋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삼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SNS텍이 실패하면 삼성의 반도체 미래도 없다는 걸요.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다 못해 처절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은 SNS텍 직원들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삼성 특유의 독종 정신을 전수했습니다. 데이터가 0.001이라도 틀리면 끝까지 원인을 찾기 전엔 퇴근하지 않는 그 지독한 말이죠. 처음엔 서먹했던 두 회사 직원들은 어느새 소주잔을 기울며 우리 진짜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해보자고 다짐하는 전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모여서 소꿉장난을 하는군. 돈이랑 사람을 들이붓는다고 20년의 기술 격차가 좁혀질 것 같나? 라며 말이죠. 일본의 비아냥은 오히려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삼성의 자금과 인력, 그리고 SNS텍의 절실함이 만나자 시너지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진짜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려면 테스트할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를 파는 업체조차 일본의 눈치를 보며 한국에 물건을 주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장비가 없으면 손가락으로 만들어서라도 성공시킨다는 도끼, 어린 외침이 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인의 손을 잡은 작은 거인, SNS텍은 그렇게 일본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을 찢고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0%의 기적이 1%로 바뀌는 아주 작은 틈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프라이팬도 팔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SNS텍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려면 검사 장비가 필수인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일본 눈치를 보느라 한국에 물건을 안 파는 겁니다. 돈 줄게 제발 팔아라 해도 소용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삼성과 SNS텍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장비를 막으니 아예 전 세계를 뒤져 장비 업체를 설득하고 우주공간보다 더 깨끗한 클린룸을 직접 지어버렸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방진복 속에서 벌어진 7년간의 눈물겨운 사투, 그 현장을 공개합니다. 2020년 삼성과 SNS텍의 연합군은 첫 번째 거대한 암벽에 부딪혔습니다.
기술의 설계도는 그렸는데 실제로 물건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눈, 즉 검사 장비가 없던 겁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의 결함을 찾아내는 장비는 일본의 레이저텍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한 대당 무려 400억 원 이상, 웬만한 중소기업 1년 매출과 맞먹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압력을 받은 장비 업체들이 한국 기업에게는 순번을 뒤로 미루라고 은근한 방해를 시작한 겁니다. 주문해도 2, 3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죠. 일본은 내심 쾌재를 부렸을 겁니다. 재료를 만들려 해도 장비가 없는데 무슨 수로 만들겠어? 라며 말이죠. 하지만 삼성은 역시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막강한 구매 파워를 이용해 장비 업체를 직접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줄 테니 한국 파트너사에게도 기회를 줘라. 거인의 외교력이 빛을 발하며 마침내 귀중한 장비 한 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장비를 들여올 자리가 마련되자 SNS텍은 경기도 용인에 전용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 보통 공장이 아닙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려면 ISO 클래스 1이라는 우주급 청정도가 필요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 1m 공간에 미세먼지가 딱 10개 이하로만 있어야 하는 공간이죠. 우리가 지금 숨쉬는 방에는 수백만 개의 먼지가 떠다니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진공에 가까운 깨끗함이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연구원들의 삶은 이때부터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몸을 꽁꽁 싸매는 방진복을 입고 화장실 한 번 가려면 20분 넘게 옷을 벗고 다시 입어야 하는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방진복 안은 땀으로 흥건해지고 안경에는 김이 서려 앞이 안 보일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핀셋 하나를 들 때도 손을 떨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크기 먼지만 묻어도 수억 원짜리 유리판이 그대로 쓰레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깨끗한 방 만든다고 다 되는 줄 아냐? 그 안에서 원자를 쌓는 기술은 우리만 가진 20년 노하우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리판 위에 금속을 100층 넘게 쌓아야 하는데 한 층의 두께가 0.1 나노미터만 틀려도 전량 폐기였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장의 고가 유리판이 깨지고 버려졌습니다. 회사 통장의 잔고는 줄어들고 연구원들의 눈밑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진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삼성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은 공장 바닥에서 함께 쪽잠을 자며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일본 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이것은 단순히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중소기업 엔지니어들과 대기업 전문가들이 섞여 일본의 기술 오만함에 맞서 싸우는 독립군의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용인 공장의 불빛은 그렇게 일본이 쳐놓은 기술 장벽에 서서히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7년 동안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요리를 했는데 완성될 때마다 누군가 이건 쓰레기야! 라고 외치며 버린다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SNS텍 연구원들은 실제로 그 지옥 같은 일상을 견뎌냈습니다. 수조 원의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고 안 된다는 비웃음이 쏟아질 때 그들을 버티게 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수만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그들이 마침내 검사 장비 모니터에서 일본 제품과 동일이라는 문구를 마주했던 그 전율 돋는 순간을 함께 보시죠. 2022년과 2023년 SNS텍의 용인 공장은 그야말로 희망 고문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술의 원리는 알겠는데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건 또 다른 벽이었죠. EUV 블랭크 마스크는 단순히 유리를 잘 닦는 수준이 아닙니다. 유리 기판 위에 몰리브덴과 실리콘이라는 금속 원자를 40층에서 50층까지 총 100여 층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롯데월드 타워 높이의 건물을 짓는데 각 층의 높이 오차가 종이 한 장 두께보다도 작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패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클린룸에 들어가 12시간 동안 사투를 벌여 시제품을 만들어내면 어김없이 검사 장비에서 삐 하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결함 과다, 폐기 요망. 연구원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원재료가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누적된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주변에서는 삼성이 돈을 버리기로 작정했나 보다.
중소기업이 일본 기술을 따라잡는 건 역시 무리였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소식을 듣고 비웃음 섞인 조언까지 건넸습니다. 한국 여러분, 기술은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20년의 노하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만 포기하고 다시 우리 물건을 사 쓰시죠. 실제로 공급망이 불안해지자 일부 공정에서도 그냥 일제 쓰면 안 되냐? 왜 이런 도박을 하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은 안팎으로 쏟아지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삼성에서 파견된 베테랑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사 복귀도 미룬 채로 SNS텍 직원들과 함께 공장 구석에서 컵라면을 얻 끼니를 때우며 방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후배들은 평생 일본의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합니다. 딱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들은 온도를 1도, 압력을 0.1초, 가스 주입량을 0.01%씩 바꿔가며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2024년 어느 깊은 밤, 공장 안은 여느 때처럼 적막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테스트기에 밀어넣은 시제품의 검사 결과가 화면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빨간색 경고등이 가득했을 모니터에 믿을 수 없는 초록색 표시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함 수치가 1분 제품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이거 진짜야? 연구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장비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20년 넘게 걸려 완성했다는 그 마법의 레시피를 대한민국 기술진이 단 5년 만에 독자적으로 찾아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고 누군가는 삼성 본사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손을 떨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0%라는 절망의 벽에 아주 작은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구멍을 뚫어낸 역사적인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그들에겐 아직 산 넘어 산, 삼성전자의 피도 눈물도 없는 양산 테스트라는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100날 잘해도 실제 수능에서 실수하면 끝이죠. SNS텍이 연구실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삼성전자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우리 실제 라인에 넣고 한번 죽여볼까? 라며 사상 유례 없는 혹독한 고문 테스트를 예고한 건데요. 0.001%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삼성의 칼 같은 검증.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지난 7년과 수천억 원은 그대로 물거품이 됩니다. 피말리는 1년의 시간, 그 마지막 승부처를 공개합니다. 2025년 초에 SNS텍 연구소는 승리감에 조취해 있었습니다. 일본 제품에 버금가는 시제품을 만들어냈으니까요. 하지만 삼성전자 품질관리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연구실에서 한두 대 성공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에 수천 장씩 찍어내는 실제 공장에서 1년 내내 단 하나의 불량도 없이 버텨낼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삼성은 곧바로 SNS텍의 국산 마스크를 최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에 투입하며 이른바 지옥의 롤러코스터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검증은 잔인할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실제 극자외선을 수천 번씩 쏘아보고 영하의 온도와 수백 도의 고열을 오가며 마스크가 미세하게라도 휘어지는지 감시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잘 버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시간 사용 시 표면에 미세한 변형 발생. 일본 제품은 20년 노하우 덕분에 이런 내구성이 검증됐지만 이제 막 태어난 국산 제품에겐 너무나 높은 벽이었죠. 이 소식이 즉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호야와 AGC의 경영진은 그렇지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우리 수준의 신뢰성은 절대 못 따라온다며 비웃었죠. 그러고는 보란듯이 삼성에 공급하던 마스크 가격을 슬쩍 올리며 다시 갑질을 시작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러다 공정 다 망가진다. 다시 일제 쓰자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삼성의 최고 의사결정자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는 독립할 기회가 없다. 끝까지 간다. 그날부터 다시 6개월 삼성의 엔지니어들과 SNS텍 직원들은 그야말로 피말리는 사투를 벌였습니다. 매일 아침 전날의 테스트 결과가 이메일로 도착했는데 그 메일을 열기 전 연구원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손을 떨었습니다. 결과가 나쁘면 그날은 전 직원이 밤을 새우며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코팅 재료 배합을 0.001mg만 바꿔보자. 열 처리 시간을 0.1초만 줄여보자. 2025년 말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년간의 장기 테스트 데이터가 최종 보고서로 정리됐습니다. 삼성전자 품질팀의 대회의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SNS텍 EUV 블랭크 마스크, 모든 항목 통과, 양산 적용 승인합니다. 이 짧은 말디가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은 그야말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7년, 약 2300일 동안 일본의 비웃음과 기술의 장벽 앞에 서러움을 삼켰던 연구원들은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진짜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 는 외침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이 20년 넘게 쌓아 올렸던 철옹성이 대한민국 대기업의 뚝심과 중소기업의 절실함이 만들어낸 K반도체 연합군에 단 7년 만에 허물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라는 말이 있죠. 2026년 1월 삼성전자가 던진 짧은 보도자료 한 장에 일본 열도가 그야말로 통곡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일본의 꿀단지가 박살나고 삼성의 가격을 올리며 갑질하던 일본 기업들이 이제는 제발 우리 물건 좀 사달라며 매달리는 처지가 된 건데요. 단 하루 만에 일본 증시 수조 원을 증발시킨 삼성의 역습, 그 소름 돋는 현장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2026년 1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도쿄 증권거래소는 개장과 동시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이 일제히 긴급 타전한 뉴스 때문이었죠. 삼성전자, 차세대 EUV 블랭크 마스크 100% 국산화 성공 및 양산 투입. 이 뉴스가 뜨자마자 그동안 시장을 독점해왔던 일본의 호야와 AGC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주가가 10% 이상 폭락하며 시가총액 수조 원이 공중으로 사라졌죠. 일본 언론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한국의 추격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2019년 한국을 조롱하며 축제를 벌였던 그들이 정확히 7년 만에 통곡의 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일본 업체들에 물건 좀 팔아달라고 부탁하며 비싼 가격을 감수해왔습니다. 일본은 싫으면 사지 말든가라는 태도로 가격을 멋대로 올리곤 했죠. 하지만 이제 칼자루는 삼성이 쥐게 되었습니다. 국산화에 성공한 삼성은 일본 업체들을 불러 모아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우리 국산 마스크 씁니다. 계속 공급하고 싶으면 가격 30% 낮춰오세요. 아니면 전량 국산으로 갈아치우겠습니다. 독점이 깨지는 순간 가격 결정권이라는 무시무시한 힘이 고객사인 삼성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삼성은 이 국산화 한 번으로 연간 부품 구매 비용에서만 수천억 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낀 게 아닙니다. 일본의 지진 같은 자연재해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수출 규제라는 리스크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것이죠. 이제 어떤 나라도 소재를 무기로 삼성의 목줄을 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성공이 삼성 한 곳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삼성이 SNS텍을 이끌어준 것처럼 SK하이닉스 역시 자회사 SK퓨어스를 통해 국산화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양대 산맥이 모두 소재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반도체를 죽이려고 던진 돌멩이가 오히려 한국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무적의 거인으로 만들어버렸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일본의 오만함이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제 일본 기업들은 삼성의 눈치를 보며 제발 우리 제품도 테스트해달라며 줄을 서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300일 전 0.1%의 가능성도 없다며 비웃음 당하던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일궈낸 이 짜릿한 역전극은 전 세계 산업 역사에 가장 완벽한 복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그 핵심 재료까지 지배하는 진정한 반도체 패권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자는 복수가 끝난 뒤에 더 높이 날아오르는 법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목준에서 벗어나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애플의 팀 쿡과 엔비디아의 젠슨 황 같은 글로벌 거물들이었죠. 그들은 왜 일본 제품을 쓰던 시절보다 지금의 삼성을 더 신뢰하게 된 걸까요? 일본이 던진 돌멩이가 어떻게 한국 반도체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금강불개로 만들었는지 그 찬란한 결말을 지금 확인하시죠. 2026년 현재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의 지형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 글로벌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계약할 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이랑 한국이 또 싸워서 부품 공급이 끊기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었죠. 하지만 삼성이 EUV 블랑크 마스크를 포함한 핵심 소재들을 100% 국산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큰 손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애플의 팀 쿡은 삼성의 새로운 공급망을 보고 이제 삼성은 그 어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전한 파트너가 됐다며 극찬했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정치적 갈등이라는 불확실성까지 완전히 제거된 삼성의 라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청정구역이 된 것입니다. 이제 삼성은 단순히 기술이 좋은 회사를 넘어 전 세계 IT 산업의 심장을 가장 안정적으로 뛰게 해주는 전략적 요새로 거듭났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바꾼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 전체에 할 수 있다는 거대한 자신감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SNS텍의 성공 모델을 본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이 우리도 삼성과 손잡고 연구하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며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독립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산 등 일본이 자랑하던 다른 핵심 소재들도 속속들이 국산화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만이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결과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업그레이드한 셈입니다. 더 짜릿한 건 미래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다음 세대 기술인 하이 NAB를 개발할 때 일본 업체에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손발을 맞춘 SNS텍 같은 국내 파트너들과 함께 처음부터 규격을 만들고 표준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남의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 반도체의 규칙을 직접 쓰는 게임 체인저가 된 것입니다. 2019년에 그 참담했던 새벽을 기억하시나요? 일본의 규제 소식에 온 나라가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그 시절 말이죠. 2300일이 흐른 지금 그 고통은 대한민국에게 가장 쓰디쓴 보약이 되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을 삼성전자와 SNS텍의 엔지니어들은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겨우 1라운드가 끝났을 뿐입니다. 일본은 복수를 꿈꾸며 칼을 갈고 있고 중국은 무서운 자본력으로 우리 뒤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안 된다고 할 때 더 무섭게 타오르는 열정,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나로 뭉치는 저력이 있습니다. 7년 전 우리가 일본의 부품 하나에 전전긍긍했던 그 시절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함께 응원합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반도체 독립전쟁의 기적 같은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하는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